다음으로 지출은 재료비, 인건비, 외주가공비, 지급수수료, 임대료 등으로 구성되지만 이 지출 또한 수입과 마찬가지로 적격증빙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수입과 마찬가지로 세금 계산서, 계산서, 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우레개법인의 김덕중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창업기업의 설립 형태나 업종에 따라 어떤 종류의 세금을 납부하는지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세법과 정부지원사업 규정의 우선순위가 문제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업기업의 종류를 보면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개인기업은 사업자 등록으로 설립이 되어 쉽지만 법인기업은 법인 설립 등기 절차가 추가되어 약간 복잡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로 소득에 대한 세금의 차이가 있는데 개인기업은 소득에 대하여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최고 세율이 45%에 이릅니다. 반면 법인기업은 소득에 대하여 2023년도부터는 9%에서 24%의 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소득세율에 비하여 낮습니다. 통상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하나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요. 대표자 인건비의 소득 처리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법인기업의 경우 대표자의 인건비도 월급, 즉 급여로 처리하며 이를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반면 개인기업은 월급으로 처리가 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처리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대표자 인건비의 증빙이 법인기업은 근로소득 자료로 개인기업은 사업소득 자료로 구분되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세금의 종류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는데 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직접세의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이 동일한 경우 이를 직접세라고 합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기업의 소득, 즉 이익이 발생하여야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반대로 부가가치세는 소득과는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 단계에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최종 소비자이지만 납부는 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이를 간접세라고 합니다. 소득세, 법인세 관점, 즉 회계세무 관점에서 이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을 보면 수입은 대표적으로 매출액이 있는데 이는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을 말합니다. 반면 영업활동은 아니지만 국고보조금, 즉 정부지원금도 회계세무 관점에서는 수입으로 취급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주관기관에 국고보조금 관련한 증빙 제출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무신고할 때에 국고보조금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실이 종종 간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출, 즉 비용을 보면 영업활동과 관련되어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가 대표적인 지출이 되며 자부담으로 지출한 연구비와 개발비도 포함됩니다. 한편 수입 부분에서 언급했던 국고보조금 재원으로 지출한 금액 또한 회계세무처리상 지출로 세무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통상 이를 연구비와 개발비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창업기업들이 주관기관에만 국고보조금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무신고할 때에 국고보조금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 간과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주관기관에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리 관점, 즉 정규 영수증, 적격 증빙 측면에서 이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기업이 제품 매출, 상품 매출 또는 용역 매출을 할 경우
매출에 대한 증빙으로 적격 증빙을 발행해야 합니다. 적격 증빙이란 세금 계산서, 계산서, 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을 말합니다. 적격 증빙을 발행하지 않는 매출은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제한적이며 적격 증빙이 발행되지 않는 현금 매출의 비중은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으로 지출은 재료비, 인건비, 외주가공비, 지급수수료, 임대료 등으로 구성되지만 이 지출 또한 수익과 마찬가지로 적격 증빙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수익과 마찬가지로 세금 계산서, 계산서, 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한편 지출에는 적격 증빙 외에도 원천징수 제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와 4대 보험을 제한 금액을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소득세와 4대 보험을 국가 등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원천징수에는 급여, 즉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기타 소득과 사업소득을 지급할 경우에도 해당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세법상의 적격 증빙과 원천 징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창업기업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적격 증빙과 원천 징수 대수는 세법에서 정해지는 의무이기 때문에 전담기관의 규정이나 지침과는 관계없이 모두 준수해야 하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업의 종류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구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따른 것입니다. 과세사업이란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사업을 말하며 면세사업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업을 말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차이가 왜 중요한지 살펴보면 조금 전에 설명한 적격 증빙 중 과세사업에서는 세금 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어 있고 면세사업에서는 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는 창업기업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이 과세사업에 해당하느냐 면세사업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것이므로 주관기관에서 규정할 사항이 아님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영세율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수출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의 세율이 0%, 즉 영의서율로 적용된다는 의미로서 영세한 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는 다른 측면으로 보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율이 0%이기 때문에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발급되며 부가가치세 부분에 영원히 기재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란 자체가 없는 계산서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은 무엇으로 구분할까요? 먼저 대부분의 경우는 과세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면세사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보면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의 판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공되지 아니한 것을 말하며 가공을 행했을 경우에는 과세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도서, 신문, 잡지도 면세사업입니다. 다만 신문, 잡지 등에 게재되는 광고는 제외가 되므로 광고는 과세사업에 해당합니다. 병의원 등 의료보건 영역이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자주 이용하는 고속버스, SRT, KTX도 면세사업에 해당되는 점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면세사업으로 규정된 것만 면세사업에 해당하고 면세사업을 제외한 것이 과세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자 구분 중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이 있습니다. 이 구분은 사업 규모, 즉 매출액에 따른 차이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간 매출액,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나 지역의 경우에는 8천만 원 미만이더라도 일반과세자에 해당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이라고 보시면 되고
부동산 임대업이나 유흥업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존에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법의 변경으로 간이과세자도 직전 1년간 매출액이 4,800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주의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세금계산서의 발행 시기, 즉 공급 시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는 재화의 경우 대가를 받기로 하고 재화를 인수한 거래를 말하며 재화가 인도되는 때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공급 시기, 즉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공급 시기 전에 발행하거나 공급 시기 후에 발행하게 되면 공급자에게는 가산세가, 공급받는 자에게는 매입세 불공제 또는 가산세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용역의 공급의 경우를 보면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의 경우에는 영무, 즉 용역의 제공이 완료될 때를 용역의 공급 시기로 봅니다. 한편 완성도 지급 조건, 중간 지급 조건, 장기 할부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대가를 받은 때가 아님을 주의해야 합니다. 흔히 용역대금 지급 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 중도금과 잔금의 경우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즉 대가를 받은 때가 아니고 원래의 계약서상에 받기로 기재되는 날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과 대금 수령은 별개로 취급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외상채권이 발생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외상채권을 수급하였는지 여부는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대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급시기 특례를 보겠습니다. 공급시기 이전에 대가를 받고, 즉 돈을 받고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원천징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란 사업자가 종업원 등에게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 즉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보면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있으며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주요한 대상이 됩니다. 한편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지급명세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과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를 말하며 이 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되는 소득 중에 근로소득, 즉 인건비와 기타 소득 및 사업소득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소득을 보면 근로소득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를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반면 기타 소득과 사업소득은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하는 것은 그 외부 전문가가 해당 업무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따른 구분으로 비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타 소득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은 외부 전문가가 반복적으로 업무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한편 기타 소득 또한 면세사업의 종류처럼 세법에서 종류가 열거되어 있으며 주관기관이나 창업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은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해야 되고 기타 소득과 사업소득은 자문계약서 등을 통하여 증빙자료로 준비하게 됩니다. 원천징수금액을 보면 근로소득은 간이세액부라는 기준에 따라
월급의 범위 구간에 따라서 원청 징수되는 금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연말정산을 통하여 정산하고 다른 종합소득이 있을 경우 합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타 소득은 지급 건당 총 금액의 8.8%를 원천 징수를 하게 되며 사업소득은 총 금액의 3.3%를 원천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타 소득과 사업소득을 비교해 보면 기타 소득은 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지만 증빙이 없더라도 필요경비가 60%가 인정이 됩니다. 사업소득은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하지 않으면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60% 인정된 상황에서 소득금액이 3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아도 되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반면 사업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타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세율보다 높더라도 사업소득보다 기타 소득이 유리한 경우가 더 많게 됩니다. 다음으로 세법과 정부 지원 사업 규정의 우선순위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법과 정부 지원 사업 규정이 상반되는 것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먼저 상위 규정인 세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를 보면 주관기관 A가 창업기업 B를 지원하는 방법의 하나로 창업기업의 거래처인 C에게 용역을 제공하도록 하는 과제를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경우로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외회적인 현금 흐름인 경우를 보면 대금 지급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관기관 A에서 창업기업의 거래처인 공급기업 C에게 직접 통장 입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용역은 창업기업 B를 위해서 수행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세금 계산서를 공급받는 자는 창업기업인 B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공급하는 자는 공급기업 C가 되겠죠. 그런데 가끔 주관기관 A가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공급받는 자를 주관기관 A로 하여 세금 계산서가 잘못 발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세금 계산서 발행입니다. 회계세무 처리에서 세법상 의무자는 최종이익, 즉 혜택을 얻은 자인 창업기업 B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창업기업 B가 수혜자이자 의무자이기 때문에 창업기업 B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향후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업기업이 세금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증빙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창업기업이 업종이나 사업 규모에 따라 내는 세금이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세금 계산서의 발행 시기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우리개법인의 김덕중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